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이 확장 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배제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여기 동시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 안에 좀 뭔가 조율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코드를 맞추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분명히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여권은 대단히 위험한 칼날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91년도 이후부터 폐기됐던 한반도 비핵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거를 파기하고, 결국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핵을 배치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을 증대하고 핵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든지 공유하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용을 하든지 재배치하든지 그러한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의 SNS상의 의견 발표, 그리고 본인의 의견 표명, 이런 것만 가지고 논의가 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대한민국과 어쩌면 한민족을 대단히 위험하게 몰아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어떠한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 당권 주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로 결정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잖아요. 현재 한반도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대통령께서 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안보 문제를 갖고 여야가 싸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와 이해와 설명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과 이 여당, 일테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조율하에 이런 의견과 주장이 나가고 있는지는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른 얘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세기 동안 남북한이 화해, 교류, 협력 이런 여러 차례 이제 합의를 해왔었잖아요. 비단 앞서 이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또 맺기도 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북한이 이어왔던 최소한의 합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무의로 돌리거나 아예 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남북한에는 더 이상 서로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잖아요. 다시 남북한은 정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북이 전술핵 무기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우린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91년, 92년 남북한의 합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붕괴 이후에 소련의 연방에 들어가 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 단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우려가 나와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철수하면서 북한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불가침 협상을 맺고 핵 동결하는 이런 방안들을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고 미국의 판단이 없고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수긍하고 동의해 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 한국에 물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이든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핵 대 핵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 하에 과연 움직이면서 지금 전술핵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다 폐기했어요. 그거는 서방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폐기하면은 우리가 경제 지원 충분히 해줄게. 너희들 나라 안전보장 우리가 해줄게. 서약까지 했어요. 조약까지 맺고. 그런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줬나요? 지금 봐보세요. 2022년도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서방이 무기들을 지원을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심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대한민국을 안전보장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안보 공약은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미 사문화된 조약을 갖고 계속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충분히 견제하고 방어할 수가 있어 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하고 때로는 미국도 좀 설득도 하고 해야 한다. 왜냐면은요, 북한이 진짜 김정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핵 먼저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 정말 핵폭탄이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정말 망해요. 대한민국 국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무슨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우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과 안전은 현실이다. 그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혼재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 왜 전술핵을 개발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니까 우리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핵 개발해야 돼.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하잖아요. 그걸 도대체 뭘 믿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과연 우리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웃 국가들끼리 힘 합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뒤섞여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해야죠. 핵무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결국 NPT 탈퇴 선언해야 되고요. 우리도 경제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문, 끊임없이 난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이냐. 이란이 핵 개발하는데 이란 지금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용인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미국하고 국제 질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에 풀어가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건데 그동안에 최소한 우리가 북보다 더 우위에 있고 우월하고 이런 거는 단순한 군사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합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한테 뭘 요구할 겁니까? 북한한테 너네들 뭘 지키라고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합시다. 남북
지금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 평화 통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그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신중한 앞으로 걸어나갈 때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 신중하게 가야 하는데 그냥 제일 쉽고 빠른 방법으로 털썩털썩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결국 미국은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신중하게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북한과 계속 대화의 끈도 놓지 말아야 되고요.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맞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어쨌든 잠수함을 보내는 거 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도 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막아야 되고 외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지 공유할지 전략자산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를 못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NPT 탈퇴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다 논의해보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불쑥불쑥 얘기하면 안 된다. 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찬반 모두 이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당장 뭐 NPT를 탈퇴하게 되면 뭐 제재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현실적인 뭐 이 냉혹한 현실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북한의 핵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 핵 자각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그렇죠. 점점 더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좀 더 신중하게 공론화가 좀 앞으로 이제 되고 일단 국내에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그러니까 하나만 더 좀 드리고 말씀드리면,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벼랑 끝 전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인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끊임없이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내하는 방향을 통해서 북을 자꾸 이렇게 견인해 나가려고 그 동안에 노력해 왔잖아요. 일관되게. 근데 지금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핵 우산을 넘어서는 뭔가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핵항모라든가 핵 잠수함 배치라든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폭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다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 측이 그걸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근거리로 다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중국하고의 문제, 러시아하고의 문제까지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요.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 더 많이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보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센 발언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분의 센 발언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할 이 경사노위원장인데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 상당히 부적절하죠. 기본적으로 자연인 김문수가 그냥 어떤 광장에서 아니면 본인의 유튜브에서 저런 주장하는 거는 본인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본인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발언을 그대로 저는요 그 생각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살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2년형 이런 식의 했으니까 총살감이다. 이렇다면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당신은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했어요. 북한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에 모이는 많은 정보들을 북한에다 갖다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좀 자제시키든지 아니면은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와 다른 판단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본인의 고집과 신념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저는 경산노위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직을 통해서 대화, 타협, 협상, 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앞으로 5년 동안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동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대타협을 이끌어낼 분이잖아요. 내 생각만 오라, 내 신념만 오라. 그럼 어떻게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야당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본인의 발언 수위 낮추시든지 아니면은 좀 유감을 표명하시든지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저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수 평론가에 입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때도 제가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웃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김일성주의자인가 의심했어요. 사실은 한때 신영복 선생 책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으로서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곁다리 같은 얘기지만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노동 운동을 했던 투사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기준을 대면 막시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른바 윤석열차하고 좀 비교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윤석열차 그려서 카툰 그렸다고 거기에 상 줬잖아요. 네. 그 학생이 그린 건 표현의 자유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상중기관한테는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문체부에서 부적절했다고. 그러면 지금 뭐 표현의 자유 경산노위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자유로 자신이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경고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 경산노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경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지적되는 게 대통령 비서관 파문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실의 대응이 문제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새롭게 경산노위 위원장 임명된 지 8일 만에 나온 발언인가요, 이게? 그런 걸로 아는데 부적절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그러면 아마 김문수 위원장도 자리 지킬 수도 있을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합니다. 이런 반응 보여주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건 본인이 해명해야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도 좀 거리를 두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거리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임명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김문수 위원장 본인이 이제 그만두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거듭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현 정권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에 대한 그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내정 단계부터 과연 이 적격성이 있는지 그렇죠.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인사가 거듭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인재폭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훈 인사인지 아니면은 김문수 하면 노동가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건지 저희들로는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노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노동 운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현재와 미래의 노사 관계를 재정립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노조에 대한 상당히 험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민주노총 개혁돼야 되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목소리 높이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노조는 때려잡아야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경사노위 이 위원장으로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과거의 인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위원장직을 맡긴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고 굉장히 큰 공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사정보검증단 만들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뭘 검증하는 겁니까? 민정수석실 왜 없앴습니까?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사검증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